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송구권의 혼술 10월 14일 금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지금 국민의힘 당권 경쟁이 본격적으로 사실상 시작이 됐죠.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여론조사 결과도 나오는데 지지율 조사. 그런데 과연 뭐 이런 그 지지율 조사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싶은 조사도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강주방송이 의뢰를 해서 뭐 실시하는 조사가 하나 있는데 계속 유승민 전 의원이 그 기사를 링크를 해서 본인이 지지율 1위라고 계속 SNS에 올리는 것이 있죠. 뭐 8주 연속 1위다. 유승민 전체에서 1위. 그런데 국민의힘 지지층만 따로 뽑으면 나경원 1위. 7주, 8주째 계속 그런 결과가 지금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강주방송에서. 그런데 오늘 발표된 미디어 토마토라는 데서 여론조사를 또 같은 식으로 했는데 여기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선호도 설문, 여기서 유승민이 37.1% 1위다. 나경원이 16.2% 2위, 안철수 10.8, 김기현 6.3 나왔다. 이렇게 됐는데, 자, 국민의힘 지지층만 따로 뽑으면 나경원이 무려 40% 가까이, 39.1%, 안철수 18, 김기현 13.2, 유승민은 저 멀리 한 자릿수 9.6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국민의힘 지지층이 중요한 것이 지금 당대표 경선에서 작년 6월 달에 나경원 후보와 이준석 후보가 맞붙었을 때 국민의힘 당원, 책임 당원이 70%가 반영이 되고 이 여론조사, 일반 국민 여론조사가 30% 반영이 됐죠. 그래서 여기서 역선택을 받은 이준석이 압도적 역선택을 받은 이준석이 당권을 잡아서 이 난리가 났었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7대3 이것도 룰을 바꿔서 8대2 정도로 당심을 더 높게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역선택 방지 조항도 넣으려고 하죠. 민주당 지지층은 아예 빼는 이 상황. 그런데 지금 어쨌든 지금은 민주당 지지층의 압도적인 응원을 받아서 유승민이 전체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승민은 민주당 지지층에서 무려 60%, 59.7% 지지를 받아서 전체 평균을 하니까 37.1%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 지지층이 엄청나게 많이 표집이 됐습니다. 또. 자, 일단 이준석은 제외가 됐죠. 자기 당대표 선호도 설문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뭐 이제 출마를 할 수가 없으니까는. 그래서 유승민에게 이준석을 지지했던, 역선택을 했던 민주당 지지자들이 주로 유승민에게 옮겨갔습니다. 이준석 표를 유승민이 흡수를 한 거죠. 역선택 표입니다. 민주당 지지층이 상당히 포함된. 그렇지만 이준석을 표를 유승민이 선두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준석 표를 얻고. 그런데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나경원, 안철수, 김기현, 이현만이 두 자릿수를 얻었고 유승민은 한 자릿수. 자, 그리고 당헌상 책임당원 유효 투표 현행 70%, 일본 여론조사 30%가 이 관건이기 때문에 당대표 현행 선거 룰대로 하면은 유승민이 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 그런데 여기다가 룰을 개정해서 당원 참여를 더 높인다면은 더더욱 유승민은 위축될 수밖에 없는데 지금은 본인이 계속 1위라고 SNS에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면 공격할수록 민주당 지지층이 열성적으로 응원을 하기 때문에 거기 더 올라가는 그런 이상한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자, 미디어 토마토 정당 지지도 조사를 보면은 전체 응답자가 한 1000명 될 텐데 이 1050명이네요. 1050명 중에서 민주당 지지층이 무려 47%가 표집이 됐습니다. 거의 절반 가까이 민주당 지지층이 표집이 되고 국민의힘 지지층 36.6% 표집. 이 상황에서 민주당 지지층이 절반이나 표집된 이 상황에서 국민의힘 당대표가 누가 좋으냐 이렇게 물어보면 당연히 안에서 내부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 적진에서 내부 분란을 일으켜주는 사람이 좋은 거죠. 자, 그래서 민주당 지지층이 1050명 응답자 중에 493명, 거의 절반인데 여기서 유승민은 59.7% 지지를 받았습니다. 민주당 지지자에게 국민의힘 당대표를 누가 적합하냐 여기에서. 그런데 두 번째가 누굴까요? 두 번째 이준석 없습니다. 두 번째가 없다. 지지하는 인물 없다가 21.9%. 그러니까 유승민 60%, 지지하는 인물 없다가 22%. 나머지 주자들 안철수, 나경원 이건 잘 몰라. 이렇게 해서 다른 주자에게는 관심도 없이 유승민에게 1위를 준 이것을 가지고 유승민 전 의원은 본인이 1위다 SNS에 계속 올리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은 383명이 표집이 됐는데 나경원이 39.1%로 당심 지지세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 이까지 들었으면은 좀 의아해하실 저희 그 구독자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당신이 아침에 조간딱풀 할 때 나경원은 교통정리됐다고 하지 않았느냐, 교통정리된 것 같다고 하지 않았느냐. 왜냐하면은 직책을 맡았기 때문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장관급을 오늘 임명장을 받았습니다. 맡았기 때문에 당권에는 도전하지 못할 거라고 하지 않았느냐. 자, 이렇게 제가 아침에 그렇게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아마 누군가 유승민이 뭐 만약에 출마를 하면은 거기에 대응을 할 그 카드가 나올 수가 있다. 근데 나경원 전 의원은 일단 이탈한 것 같아. 장관직을 맡으면서. 그래서 교통정리가 이루어져서 무슨 뭐 누가 차출될 수도 있고, 지금 내각에서 한동훈이든 원희룡이든 권영채든 차출될 수도 있고, 안철수 공동정보를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안철수를 지지할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말씀드리면서 나경원 전 의원은 당권 레이스에서 아마 멀어진 것 같다. 이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후에 좀 상황 변화가 있습니다. 일단 대통령실이 나경원 전 의원을 장관급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에 임명한 배경은 이 전문성이 뛰어나다. 이 관련해서 국회의원 시절에 보건복지부에 오래 소속돼 있었고, 또 국회에서 저출산 고령화 대책 특위라는 게 있었는데 거기 위원장도 맡았습니다. 2017년에는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개정안도 발의했고, 보건복지부 장관 하마평에도 얼마 전에 올랐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장관급 자리를 맡아서 교통정리가 됐을 것이다. 당권 레이스에서 나경원은 이탈했을 것이다. 이런 분석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저도 그렇게 내다봤는데, 자, 조금 상황이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이 오늘 이런 분석들이 저뿐이 아니고 여러 군데서 뭐 분석이 나갔죠. 그렇게 하니까 나경원 전 의원이 주변 지인들에게 그것은 아니다는 뜻을 피력을 한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주변 지인들에게 내가 당대표 출마를 접은 건 아니다. 이렇게 지인들에게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사실 뭐 나경원 전 의원이 공식으로 출마 선언 한 적은 없습니다. 당대표에 출마하겠다고. 그 선언을 한 적은 없고, 단지 이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는 유승민을 비판을 하고 현안에 대한 입장을 내놓았고, 또 작년 6월 달에 출마를 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당연히 주자로 이렇게 꼽혔지만 출마 선언을 한 적이 없지만, 그렇다고 불출마 결심을 한 것도 아니다. 불출마 결심을 한 것도 아니다. 아직은 지금 전당대회 어떻게 진행될지 뭐 시기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죠. 누가 출마할지도 명확치 않습니다.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자, 이런 말을 지인들에게 한 걸로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 이 당권 레이스 이탈. 아침에 제가 제목 달았던 것은 좀 이 본류에서 좀 이탈을 한 그런 제목이었죠. 실제로 비상근입니다. 이 자리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비상근입니다. 위원장이 대통령이죠. 그리고 그 안에 위원들이 20몇 명이 쫙 있고, 이 비상근, 회의가 열릴 때만 가면 되는 자리고, 자, 그리고 당대표로 이 자리를 가지고 출마를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습니다. 이 당직을 가지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례가 있죠. 실제로, 전전임자인 민주당 국회 부의장을 지낸 김상희 의원이 있었죠. 김상희 의원이 20대 때 국회의원,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었는데, 그때 20대 국회의원을 하면서 2017년에 민주당 현역 의원이었는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이것을 맡은 적이 있습니다. 겸임을 했죠. 그러니까 당적과는 상관이 없다. 그래서 나경원 전 의원도 여전히 출마를 할 수 있다. 자, 이 상황에서 또 저는 오늘 또 이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교통정리를 한다고 하니까, 아니 나경원 전 의원 정도 캐리어와 인지도, 대중성,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지지율 1위를 하는 이 정도 되면은, 아니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물론 장관급이지만 부위원장 그런 자리보다야 지난번에 보건복지부 장관을 줬을 거다. 정말 교통정리를 하려고 했다면은. 그리고 뭐 다른 장관 자리라든지 그때 교육부총리 이야기도 막 나왔었죠. 자, 그런데 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비상근을 주는 것으로 어떻게 교통정리가 되겠느냐. 자, 이런 말도 오늘은 들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직
이 나경원 전 의원을 당권 레이스에서 빼면 안 되는 그런 분위기로 다시 전환이 됐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의 어중이 여기에 갈 수도 있다. 나경원 전 의원에게 갈 수도 있다. 뭐 여러 가지 분석들이 나옵니다. 일단은 나경원 전 의원은 뭐 자기 대권 주자로는 꼽히지 않죠. 그 반면에 이 뭐 차출설이 있는 원희룡 또는 안철수 또 뭐 유승민 이것은 여기는 모두 다 또 한동훈 이 전부 다 자기 대권 이야기와 연결됐기 때문에 자기 대권 주자가 벌써 부상을 하면 현직 대통령이 아무래도 부담이 가죠. 그래서 또 나경원 전 의원은 원내대표를 하면서 민주당과 강하게 싸워본 그런 경험도 있고 국회 경력도 풍부하고 자 그리고 당원들로부터 절대적인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기존 콘크리트 지지층을 다시 확보하는 데 유리하다. 이런 차원에서 윤심이 오히려 나경원 전 의원에게 갈 수도 있다. 자, 그런 이야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제가 조만간 나경원 전 의원과 제 선거권의 혼술타임에 인터뷰를 추진을 해서 직접 나경원 전 의원의 말을 듣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선거권의 혼술이었습니다.